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운데 네. 마스크 좀 벗고 편하게 편한 자세로 네, 알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백엔드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백엔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도 같이 해야만 했었고 이제 백엔드라는 꿈, 또 풀스택 개발자라는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좀 편안하게 네. 그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 네. 일단 본인이 이제 뭐 그 살아온 과정도 있고 네. 학창 시절에 뭐 특별히 뭐 본인이 배웠던 거랑 뭐 느꼈던 거, 네. 그 자기 성장 배경 위주로 한번 자기 설명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크래치라는 언어랑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고 블록 코딩인데 하나씩 끼워 맞추면 뭔가 백지에서 정말 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처음 꿈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좀 학업에 열중을 해서 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1, 2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에 갔으니까 학생회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성격이 많이 좀 고등학교 때 소심하고 그랬는데 그 성격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대외 활동도 좀 해보고 싶어서 학생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는 부회장까지 경험했었고 네, 그 뒤에는 군대를 가서 무사히 전역을 했고 이제 3학년 때부터 교양 수업으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위주로 했었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검은 도수창에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는 그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는데 웹 프로그램을 하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상용화를 할 수도 있고 실용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이 말하는 진짜 내가 재밌어하는 분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새벽까지 이거를 공부를 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그러셨군요. 네. 요청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그리고 그 프리랜서의 일은 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프리랜서에 대해서 스타트 하신 게 있으면. 제가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개발자 위주로만 생각하셨다. 일단은 저희 솔루션은 그 CTI, CRM 쪽에 상당히 좀 광범위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 네네. 또 팀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만약에 우리 개발자께서 옆에 있는 부서의 팀장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옆에 팀장님께서 소통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소통 거부라기보다 네. 대화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잘 안 열리고 네. 좀 대하기 어렵고 설득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본인의 그 장점에 보면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네. 썼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돌발 질문입니다. 제가 제 팀장님이 아닌 옆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 팀과의 협업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께 이걸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잘 답변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또 그 팀장님 밑에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은 팀장님 좀 마음을 열어주실지 저에게 정보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질문하시면 김치현 한번 하시죠. 네. 다른 자격증에서 네. 정보 처리 기사 쪽은 아직 없던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올 겨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영어였고 하나는 정보 처리 기사였어요. 그 중에 지금 딱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글 문서나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딱 필요한 거는 제가 영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혼자 좀 하면서 그래도 토익 점수가 많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문서 정도 찾아보고 그런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영어를 하자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시험이 남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 책을 사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영어 지금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나 구글 API 네. 영어 문서 같은 거는 그냥 보고 찾아 쓰실 정도는 충분히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올해 3월부터 인턴을 진행하면서 네. 좀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찾아보면서도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네, 그거 겁먹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본인의 개발자에 대한 그 소신이 명확하신데, 네. 예를 들면 프리랜서에서 한 7개월 정도 개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있어. 네. 그런데 마침 그 대기업에 네. 짭 오퍼가 와서 네.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되는 기회가 생겼는데 직무가 총무야. 대기업인데 총무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기업으로 가시겠어요? 개발자의 길로 중소기업 계속 목표를 지향해서 가시겠어요? 원래 아버지가 영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저를 설득하셨는데, 저는 개발자라는 정말 확고한 꿈이 있어서 아버지의 제안을 뿌려치고 개발자라는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총무 그렇게 제의가 와도 저는 개발자라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럼 개발자가 계속 확고한 꿈이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비전이나 로드맵 같은 게 막연하겠지만 그런 게 네네.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막연히 풀스택 개발자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풀스택 개발자에서 뭐 그냥 개발 활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혹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지금 뭐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목표는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은 네. 그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용하는 유저들이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저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관리하는 거에 더 흥미도 좀 느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도 한번. DBA 쪽도 생각해 보신다는 네. 거예요? 진짜 풀스택을 하실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 개발자로서 그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네. 한 40대 중반 정도, 아니면 초반 정도 되면, 네. 개발을 아무리 잘해도 네. 바리직으로 빠져서 네. 개발자의 꿈을 끝까지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네.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70, 80, 다 70 넘으신 개발자들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외국 글로벌 기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올 때 보면은 70 넘으신 분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40대 중반이면 관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네. 개발자의 꿈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현상이 그렇지는 못해요.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그 판을 깨보시겠어요? 관리직이 되더라도 제가 그럼 관리직이라는 거는 제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인원들도 개발자일 거고, 신입 개발자도 있고 조금 경력이 되신 개발자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정도 경력이 돼서 관리직으로 됐다는 거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 인정받은 능력을 좀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꿈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40대 중반이 돼도 개발 직무를 가지고 가시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관리직이 되더라도 네, 이제 네. 오케이. 네. 예, 좋습니다. 아주.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인턴십을 하셨어요. 네. 예, 인턴십에서 좀 석 달 하셨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인턴십에서 배운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 부분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양수업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도밖에 할 줄 몰랐었는데,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선임 연구원분도 계시고, 그 연구원분에게 에이작스나 제이슨을 좀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좀 배우면서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코드를 이렇게 짜야 더 관리하기가 더 편하구나라는. 다르죠. 네.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좋은 걸 느끼셨네. 예. 예. 추가적으로 하나 그 개발자가 사실 제일 부족한 게 네. 어떤 고객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네. 고객의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하셨는데 네. 개발자의 꿈을 갖고 입사하셨는데 우리 프리랜스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금융, 공공 뭐 여러 분야의 일을 하고 네. 있지만 특히 보험 쪽이나 네. 금융 쪽에 있어요 일이 네. 많이. 그럴 경우에 고객의 업무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 프리랜스 일 자체가 네. CRM, CTI다 보니까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다 보니까 네. 고객의 업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만약에 보험업계에 네. 예, 프로젝트 개발자로서 네. 2년간 파견 나갔을 경우에 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스타트를 하시겠어요? 제가 보험 업계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갔으면 네.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일단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설계를 일단 제일 먼저 잘 해야 프로그래밍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나 환경을 파악을 먼저 하고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정리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개발 먼저 했다가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파악이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답변 주신 것 중에 가장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네. 고객의 사업을 잘 모른다는 거죠. 기술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네. 고객은 그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네. 기술만 연구하다 보면 고객과 안 맞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보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은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면 한번 더 질문하시죠. 네. 지금 프로젝트 2개를 저희한테 세트하고 일단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네. 하나는 홈페이지, 둘 다 홈페이지긴 하죠. 근데 네네. 각각 두 가지의 프로젝트 중에서 주안점이나 네. 어려웠던 점도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리스펙 자체 네. 홈페이지였어요. 그 홈페이지는 일단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거고 웹상에서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실수해서 잘못되면 안 되겠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 만들고 프로젝트 완수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그 자부심도 있고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리스펙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스펙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그 접속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마다 버그가 없어야 하고 모바일이나 PC 그리고 웹 브라우저들 사이에서 버그가 없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고 수강 여부나 그런 거를 교수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해서 데이터 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 더 빠른 데이터 정승이 가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DB 설계 쪽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혹시 뭐 빠른 전송이란 말씀하셔서 여쭤봤는데 네네네.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쿼리를 무조건 실행을 해야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강의 홈페이지에는 16주차가 존재를 하는데 네. 주차별로 학생들이 수강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처음 했던 방식은 16번을 쿼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려주는 방식이었어요. 네. 16번 데이터를 쿼리를 하니까 페이지 로딩 하는데 1초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느리다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좀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쿼리를 한 번만 하되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이나 뭐 해시맵 스타일로 다 쌓아놓고 한 번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은 0.1초, 0.2초 정도 로딩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DB 쪽 관심이 생기신 것 같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럼 DB 쪽에서 인덱스라는 거나 뭐 이런 거 써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인덱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다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는 이제 컬럼들이 있고 레코드들이 쌓이면은 네.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나 자료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인덱스라는 거는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무조건 항상 컬럼명으로 하나씩 집어넣는데 오토 인크리즈먼트를 써서 네네네.
네,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PK로 네네. 사용하셨어요? 네. 보통 PK로 결합키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실무상에 좀 더 많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실무상에서는 누군가 이걸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컬럼이라는 네. 걸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GS 많이 쓰죠. 오케이, 좀 다른 질문 하나 제가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프리랜서에 근무하시다가 네. 어떤 개발 언어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DB 구조, 네. IT 아키텍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배 한 사람이 와서 네. 야, 우리 저 스타트업 한번 해보자. 네. 내가 지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네. 1%의 가능성밖에 없지만 너 도전 한번 해보자 할 때 도전하시겠어요? 아니면 프리랜서의 안정성을 택하시겠어요? 30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네, 생각하실 동안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회사, 한국 회사 근무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프리랜스라는 회사는 지금 글로벌리 많이 CRM 소프트가 많이 깔려 있고 전시 보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집안이 상당히 어려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프리카에 6개월 동안 출장을 가서 근무해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꼭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갈 수밖에 없는 회사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결국에 제 꿈은 직무적인 꿈은 풀스택 개발자지만 현실적인 꿈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머리보다는 가슴을 택해서 부모님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아프리카는 이제 가는 거는 못 가는 거고. 네. 그러면 갑자기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질문 하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업, CPU가 지금 듀얼로 동작을 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스타트업에 대한 제의. 네. 가능성은 1%. 이게 정말 아니면 안정성. 고민이 많이 되는데 스타트업을 가든지 프리랜서에 남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의 기술 스택을 더 쌓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을 갈 것 같고 그게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반은 이제 기술에 대한 자기의 발전성 있는 곳으로 가겠다.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거 돌발 질문이에요. 이게 민첩성을 보는 거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너무 생각 안 하시고 네.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면접이 그런 겁니다. 네. 조리 김동호 네. 또 기술적인 하나도 아까 하시고 처음 선임 개발자분한테 인턴십하면서 네. AJAX라는 쓰면서 배웠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동기 방식과 동기 방식 둘 다 사용해 보셨나요? 에이작스로 네. 에이작스를 제가 쓰는 이유는 네. 이제 리스펙 홈페이지에도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거를 에이작스라는 거 몰라서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를 다 만들었는데 네. 그걸 알고 나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모든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지 않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리프레시 되는 것. 그래서 그게 비동기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 에이작스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쿼리를 실행하고 그 데이터를 담아와서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리프레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이제 저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기술 질문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보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깊은 책이나 아니면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고전 중에 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서 딱 생각나는 거는 책 중에는 제 기억에 남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전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프리랜스는 같은 우리나라 CRM 쪽에서는 아주 1등 상품은 없지만 네. 상당 부분 다양한 상품을 갖고 있고요. 한 10가지 정도. 네. 또 요즘에 융합 시대잖아요. 네. 융합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반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네. 구글하게 제안할 수도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제안할 수 있고 상당 부분의 융통성을 가진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까지 학생으로서 네. 뭐 인턴 생활도 하시고 아주 좋아요. 적극적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네. 좀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순발력을 좀 해야 되겠다. 순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책도 좀 읽으셔야 되고요. 네. 나와의 관계없는 그 부분, 개발 영역 이외에 네. 어떤 타픽이나 네. 고전이나 여러 가지 사회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개발도 아. 더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피드백은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순발력 키우고 네. 또 취미 활동이나 자기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그걸 넓히셔야 네. 바란스가 맞는 네.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프리랜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아, 네. 프리랜서 문화가 그런 문화거든요. 네, 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팀원들 간에 화합을 하고 네. 그런 바탕 위에 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고 고객과의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고객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이런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과 방향을 먼저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좀 들고 싶습니다. 네. 김 팀장은 뭐 피드백을 드린다면 어떤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지고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은 전혀 진짜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거의 못 네. 느꼈어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쓰시는 게 되게 느껴졌고요.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태도는 되게 좋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되게 제일 좋다는 건 나는 개발자가 되겠다 이런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네, 네, 네. 뭐가 어떤 난 개발자 할 거야 하는 이런 게 느껴져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개발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면접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그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계시고 제가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기억하시면 좀 네네. 더 훌륭한 어떤 프리랜서의 직원으로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시는 어떤 그 연봉 수준 뭐 이런 거는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연봉 수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저는 연봉을 생각하기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여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면접을 옛날에 해봤거든요. 네. 제가 면접자가 돼서. 네. 근데 사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3자는 앞에 붙어야 되겠다, 앞에. 나는 앞에 2자 붙으면 좀 잘 상한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개발인만 되면 연봉은 어깨 평균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 연봉 때문에 회사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니라라는 오히려 거예요. 지금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가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연봉을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근데 최근에 개발자들 보면 네. 몇십만 원 상가로 회사 옮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본인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네네. 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한 그런 의견을.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우리 회사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하나 질문을 해주세요. 회사에 지금. 네, 네, 회사나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네. 어떤 것도 좋고요. 멘토링을 뭐 원하시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면접을 잘 본 건가 싶기도 하고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 자체가 제일 궁금해요. 네. 회사에 대한 질문. 회사 아니면 저한테 대한 개인적인 질문. 뭐가 됐든. 네, 네. 근데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드리면 네. 생각보다 태도가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되게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고 네네. 제대로 눈도 못 맞추는 분도 많았는데 되게 소극적이라고 그런 네. 분명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네, 말할 때 저희 다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하시는 네. 것도 그렇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어려운 질문 정훈님이 하셨을 때 네. 잠깐 30초만 생각해도 되겠냐고 저희한테 유치원 네. 드렸던 거 되게 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은 그걸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 네.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제 그 면접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임원 회의에서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느 직군에 맞는지 아니 우리 회사에 맞는지를 평가해서 네. 저희가 일주일 안으로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근은 언제부터 만약에 통보하시면 지금이 몇 개월 후에 가능하세요? 인턴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서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근 월요일부터 하죠. 출근 거리는 어떻습니까? 집하고 거리. 출근 거리요? 네, 괜찮습니까? 네. 오늘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 장기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통상 면접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리뷰하고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 즉시 네.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프리랜스 주식회사인데 아시겠지만 CTI, CRM 쪽에 이제 선두주자고 네. 또 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이 다양하게 여러 팀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크게 평가는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 개발자니까 네. 기술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가 뭐 공공기관도 있고 많은 그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CRM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산업 지식, 네네. 그 인더스트리 날리지를 두 번째로 네네.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객과 계속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면 고객 관계, 네. 인간관계, 또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뉘고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세 번에서 말씀드리면 네. 정말 면접 봤을 때 얘기했던 태도, 네. 그리고 기술력, 그다음에 영어는 저희가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그 소통 능력보다는 네.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역량 네.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제가 난감한 질문 좀 했지만 네. 그 순발력, 네. 순발력이라는 거는 인문학적인 지식, 소양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크게는 뭐 3가지였고 네. 좀 세분화하게 하면 평가 기준이 이제 5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각각 20점 만점으로 해서 5개 나눠봤어요. 네네. 근데 오늘 그 면접하신 분은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이 80점 이상이면 일단 합격을 하는데 네. 오늘 90점이 나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합격을 하신 걸로 알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저희 출근 시간이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시면 또 우리 52시간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9시 반까지 오셔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네. 훌륭한 회사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네. 좋은 개발 성과물을 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네. 이거 제가 면접 보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오늘 기술적인 질문 좀 조금 부족하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신입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수준 높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긴 한데 네. 제가 제일 좋았던 건 그냥 열의가 느껴졌어요. 나는 되게 개발하고 싶다. 네. 라는 게 되게 느껴졌고요. 네. 나 개발하고 싶어 이런 게 진짜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나도 옛날에 막 이런 생각도 아. 들었었고 되게 좋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까 영어도 했었고 네. 영어도 못하니까 내가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DB 뭐 재밌네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이런 걸 봐서 못하는 게 나와서도 그거에 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더 네. 잘하고 싶어 잘할 거야 좋아하는 것도 할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일단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태도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게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김 감사합니다. 팀장님의 가중치를 1점을 더해서 91점으로 합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